여기 같은 경우가 약간 문제 해결의 길잡이에서 설명하듯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꾸로 풀어 해결하기, 뭐 표를 그려 해결하기, 그림으로 해결하기, 뭐 식을 이용하여 해결하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단순화시켜서 해결하기 같은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처음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기인데, 처음 시작이 간단히 생각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제가 조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복잡한 이 미로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지금은 제가 좀 간단하게 그렸지만 이렇게 엄청 되게 막 이렇게 지금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하나하나 아이들이 막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길을 막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지 않고도 푸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꾸로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제가 좀 약간 잘못 그렸네요. 처음에 그릴 때. 지금 와가지고 급하게 그리는 거라 길을 두 칸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제가 한 칸으로 그렸네요. 그래서 실제로 지나가지 않는 길과 지나가는 길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조금 제가 길을 잘못 그렸네요. 좀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자, 다시 제가 한번 조금 그려볼게요. 길을 두 가지 길로 나눠가지고 이 하트를 만날 수 있는 길과 또 그렇지 않은 길로 나눠가지고 얘네들을 좀 그려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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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어느 길로 가야 여기에 있는 하트를 만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때 이제 자, 이렇게 길을 끝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실제로 얘네들을 이렇게 돌아가 보면 자, 만날 수 있는 길이 자, 정해져 있죠. 사실은 원래 자, 이 길로 들어가야지 만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막 좀 양이 많고 길이가 많고 그랬을 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때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길로 가는 길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여기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이 장에서 페이지에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요. 자, 이런 경우에도 뭐 경우를 나누어서 간단히 하기. 자, 이거는요, 사실은 저희가 평면 도형이나 이런 것을 풀 때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칸으로 뭐 크고 작은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기 할 때도 한 칸으로 몇 개, 두 칸으로 몇 개, 세 칸으로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는 방법으로 여기에서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뭐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음과 모음,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그런 글자를 만들어 보는 경우, 그리고 받침이 있는 경우 해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을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좀 많이 어렵지 않게 어머니들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3쪽의 2번과 같은 경우에 설명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 10원, 50원, 100원, 500원 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경우 나오고요. 저 두 개를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세 개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선택해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실은 아이들이 하다 보면 세 개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달리하면 세 개를 선택한다? 이 경우는 하나를 제외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원짜리를 빼고 나머지 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50원을 빼서 나머지 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100원을 빼서 나머지 세 개, 그리고 500원을 빼서 나머지 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방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한마디로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나 한 개를 제외하는 방법의 가짓수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어떤 것들을 찾아줄 때 아이들이 꼭 뭐 한 개를 찾고 두 개를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외하고 라고 했을 때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좀
좀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예, 그렇게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을 간단히 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토너먼트라는 그런 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 남자아이들도 그렇고 여자아이들 잘 모르긴 하지만 또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재밌게 또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토너먼트는 어떤 식의 경기 방식인지 그리고 리그는 어떤 식의 경기 방식인지를 여기에서 자,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경기를 해서 이긴 팀만 올라간다. 진 팀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긴 팀끼리 또 경기를 하고 또 거기서 이긴 팀끼리 경기를 하고 이렇게 한 팀씩 떨어지는 그런 경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그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개 팀이 경기를 한다면 이렇게 제가 자, 이렇게 지금 이 리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4학년 2학기 때 다각형이라는 단원이 학교에서 나와요. 이때 대각선 구하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조금 많이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쓸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런 선을 서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1번 이런 팀은 4번과 3번과 2번 팀과 경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2번 팀과 같은 경우에도 1번, 4번, 3번과 경기를 할 수 있고 또 3번 팀 같은 경우에도 2번, 1번, 4번과 경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모든 팀들이 다 3번씩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1번 팀과 3번 팀이 경기하는 것을 1번 팀의 입장에서도 세웠고 그리고 3번 팀과 경기하는 것을 1번 팀과 경기하는 것을 또 3번 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2번 사실은 한 번 경기를 하는 건데 2번 카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식으로는 자 이렇게 4개의 꼭지점에서 자, 3번씩 경기를 하는데 겹친 부분이 있으니 나누기 2가 되어서 실제로는 4, 3, 12에 나누기 2가 돼서 6번의 경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6팀이 경기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6팀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5팀과 경기를 하는데 겹친 부분이 있으니 나누기 2를 해서 결국에는 15번의 경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자 8팀이 경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8팀인데 자 7번 다른 팀과 경기를 하고 거기에서 나누기 2를 해서 28번 경기를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리그팀 경기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남자아이들은 좀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월드컵 경기 같은 경우에 4년에 한 번씩 열리죠. 4의 배수가 아닌 짝수에 우리가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때 뭐 예선전에서는 리그 경기를 한다면 본선에서는 토너먼트 경기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룰인 뭐 2팀씩 경기를 해서 진 팀은 탈락하고 이긴 팀이 다음 경기를 해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경기 방식에서 추가로 3, 4위 팀 경기까지를 하는 게 월드컵 경기에서 본선 경기다. 뭐 이제 이런 정도까지 아이디어하고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단순화하여 해결하기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물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조금 더 아이들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2팀이 경기를 해서 결국은 한 번 경기를 하면 한 팀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64개 팀이 경기를 했다 하면 실제로 이긴 팀은 한 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63개의 팀이 사실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63번에 경기를 하면 결국엔 토너먼트 경기가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했을 때 64 빼기 1이면 63이다. 이런 어떤 그냥 뭐 외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실제로는 한 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남으니 63개의 팀이 떨어지려면 63번 경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이들하고 좀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5쪽에 1번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문제 해결의 길잡이 에도 좀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힌트
사실은 힌트를 저는 다 지워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4학년 학생들 정도 되면 이런 정도를 아이들이 실제로 조금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금 너무 힌트를 대놓고 준 경향이 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생각을 하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조금 미리 조금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풀어보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참고를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어머님이 보시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조금 이용하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지금 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서와 같은 경우도 지금 7번째 학생과 155번째 학생 너무 사실은 수가 커요. 이렇게 엄청 수가 큰데 안에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을 간단히 하여서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쓰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실제로 여기에서 설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답지를 봤는데요. 답지에서 설명하는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서로 마주보는 아이들은 이렇게 1번과 3번 그리고 4번과 2번이 마주보게 되죠. 자,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3번과 1번 그리고 4번과 2번이 마주보는데 이때에는 4명의 학생들이 있게 돼요. 자, 4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이런 친구들이 서로 마주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6명의 학생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되겠죠. 자, 6명의 학생이 있을 때는 4번과 1번, 그리고 5번과 2번, 그리고 6번과 3번이 마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8명의 학생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5번과 1번, 6번과 2번, 그리고 7번과 3번, 8번과 4번. 자, 혹시 눈치채셨나요? 자, 아이들은 요즘 제가 설명을 하면 실제로 눈치를 좀 채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제가 그리고 이렇게 쓴 의도가 있어요. 1에서 3, 1번과 3번이라고 하지 않고 3번과 1번이라고 하는 데에는 뭔가 빼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자, 차가 2가 되는 아이들끼리 모아놨구나. 얘는 차가 3이 되는 아이들끼리 모아놨구나. 얘는 차가 4가 되는 아이들끼리 모아놨구나. 그렇다면 이 차와 마주보는 이 번호의 차와 실제로 전체 학생 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니 곱하기 2더라. 라는 그런 관계가 성립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곱하기 2.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다면 자, 이 문제에서도 155번째 아이와 7번째 아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155에서 7을 뺀 148 자, 두 번호의 차가 되니 148 곱하기 2가 전체 학생 수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296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좀 일단은 먼저 찾을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고요. 자, 어렵다면 좀 이렇게 한번 조금 유도를 아이들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넘어가서요. 자, 이것도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꾸로 생각하기예요. 자, 뭐 이거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저는 항상 이렇게 조금 어떤 그 거꾸로 풀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아이들한테 조금 이런 것들 좀 그리게끔 해요. 우리가 어떤 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자, 처음 수는 몇이었는데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가진 돈의 2배를 주고 그쵸? 자, 2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통과할 때마다 나한테 동전 16개를 줘야 돼. 그러니까 16개가 빠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몇 번 만에 자, 이게 뭐 돈이 자, 지금 마지막 동전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게끔 하려면 자, 몇 번 처음 가진 돈이 얼마였을까라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0이 되려면
자, 거꾸로 풀 때 우리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거꾸로 풀 때는 더하기 16을 해줘야 한다. 나누기 1을 해줘야 한다. 이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연산만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 또한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 주시고요. 자, 이거 뭐 0이 되려면 16개였을 거고요. 이때 절반으로 나누니까 8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서 4번을 돌리는 거죠. 한번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조금 아이들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교재가 기권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4, 5,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 거여서 여기서 한 번을 더 생각하게 해줘요. 자, 과연 그렇다면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동전이 남을까? 결국에는 먼저 가지고 있던 동전이 몇 개 이상이어야지만 사실은 결국엔 나한테 훨씬 유리할까? 그런 것까지도 조금 아이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줄 수 있으시면 좋으시고요. 지금 오른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수가 있어야 나한테 유리한 거고요. 여기는 조금 더 적은 수가 있어도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이들하고 같이 조금 한번 그거까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아요. 거꾸로 푸는 내용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700원짜리 스티커를 샀다면 결국엔 거꾸로 풀 때는 더하기 700을 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19쪽에 2번과 같은 경우로 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사실은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사용하였다면 남은 돈의 3분의 1을 사용했으면 실제로는 남은 돈이 얼마일까? 3분의 2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수에 대한 이해가 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여기에서 거꾸로 풀기에서 분수를 이용해서 거꾸로 풀기는 실제로 문제 해결의 길잡이나 이런 데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을 거기서 같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욕심쟁이 성문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서 성물 통과할 때 절반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주고 하는 경우이고요. 이 경우는 뭐 차에 탔는데 예를 들어서 절반이 내리고 그리고 한 명이 타고 하는 내용인데 다 거꾸로 푸는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약간 좀 많이 좀 생소한 내용이에요.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여기서는 항상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운이 가장 나쁜 경우예요. 운이 나쁘다면 몇 번을 해야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짝꿍 어떤 뭐 짝을 양말에 한 짝을 찾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제가 이제 주부다 보니까 이런 젓가락 짝 찾는 거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줘요, 제가. 그래서 최소한 내가 몇 개를 꺼내야 될까? 그냥 뭉텅이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종류의 젓가락이 있다면 3종류의 젓가락이 있다면 내가 최소한 몇 개를 꺼내야 할까를 좀 생각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깨알로 집에서도 이제 어떤 뭐 활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이들한테 조금 재밌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5가지의 색깔의 사탕이 3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색 사탕 2개를 꺼내려면 일단 처음에 같은 색이 나오지 않는다. 운이 나쁜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탕을 다 일단 꺼낸 다음에 뭐든 하나 꺼내면 같은 짝꿍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6개는 꺼내야 한다. 그리고 사탕 3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2개씩 꺼내고 마지막에 하나를 꺼내야 그래서 11개를 토탈 꺼내야 우리가 같은 색 사탕 3개를 꺼낼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많이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는 5가지 색깔이었다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요일이기 때문에 7가지 종류가 된다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는 21명, 15명부터 21명까지는 3명이 같은 요일이고요. 그리고 22명부터 또 거기에 4를 곱한 28까지는 4명이 같은 요일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을 달러. 그래서 12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여기서 같은 달,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12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여기서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1번 문제와 같은, 그리고 왼쪽 26쪽에 있는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열쇠를 그냥 열지 않아도 돼요. 열쇠를 모두 찾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과 같은 경우에 열쇠 하나를 가지고 얘를 열어보고, 아니네, 얘를 열어보고, 아니네, 얘를 열어봤다면 실제로 다 안 열렸다면 얘일 거다 해서 그 여태까지 열었던 아이들이 이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 같은 경우에도 얘 열어보고 얘 열어봤을 때 아니야, 그럼 얘네. 그리고 나머지 2개를 가지고 얘를 열어보고 아니면 얘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얘네 해서 일단은 운이 가장 나쁜 경우로 생각을 해서 자, 3가지 경우, 2가지 경우, 1가지 경우를 더해가지고 6가지 경우를 생각해 줄 수 있고요.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달라요. 방문을 모두 열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네 라고 우리가 예측해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6개가 있다면 6개의 문을 다 열어서 마지막에 결국에 열리면 6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5가지, 4가지, 3가지 해서 21번은 최대한 해봐야 우리가 문을 모두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도 크게 많이 어렵지 않으세요. 자, 지금 서랍 안에 흰색 양말과 검은색 양말이 6개씩 섞여 있는데, 자, 일단은 이 경우도 운이 나쁜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흰색 양말만 6개를 선택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를 꺼낼 때마다 검은색 양말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때는 우리가 자, 2개의 짝꿍씩 흰색 양말 한 쌍과 검은색 양말 한 쌍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8번은 우리가 적어도 꺼내봐야 우리가 짝꿍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단원에 나와 있는 얘기는 시행착오와 강 건너기. 사실은 어렸을 때 저희 강 건너기에 대한 내용은 막 되게 재밌게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아이들하고 실제로 해보면 엉뚱하게 답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명이 나눠가지고 중간에 1명이 내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절반 타고 네가 절반 탔으니까 이러면서 똑같이 2,000원씩 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구간마다 몇 명이 타고 갔는지로 해서 나누어서 각각을 계산해서 더해가지고 풀어준다는 내용이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게 되면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문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착각하기 쉬운 문제로 해서 문제집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1부터 4층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4개의 층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1부터 4층까지는 3개의 층을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60초가 걸렸다면 한 층을 올라갈 때는 20초구나. 그래서 8층까지 올라가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7개 층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14에서 140초가 걸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35쪽에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많아요. 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60m인데 뭐 6m 간격으로 해서 필요한 나무를 구했다. 나무의 수를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문제를 다르게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실제로 이 전체 길이가 일직선으로 있는데 24m다. 그런데 2m씩으로 내가 나무를 심었다면 자, 몇 개를 심어야 하냐. 그랬을 때 이 경우에 항상 아이들이 24를 2로 나눌 생각을 해줘요. 그럼 12개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요. 이때 강조하셔야 할 부분은 이거는 바로 간격수라는 거죠. 자, 간격수가 이렇게 나무의 수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많이 너무 개수가 많아가지고 어려워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먼저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체가 10인데 10m인데 내가 2m 간격으로 심겠다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은 곱셈 잘 못하는 친구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m씩 심으면 10 나누기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5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때 나무의 수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얘가 간격의 수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한번 우리가 세어보면 나무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하나가 더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실제로는 나무의 수는 우리가 간격수에다가 1을 더해야 하는구나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무의 수는 13그루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항상 이렇게 일직선인 경우와 이렇게 끝과 끝이 만나는 다른 모양들도 같이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항상 이렇게 같이 세트로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 경우도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한다면 얘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조금 작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m고 내가 2m 간격으로 심는다? 그랬을 때 실제로 나무는 몇 개를 심지?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 얘는 그냥 나무 수가 간격수네? 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내가 원래는 이렇게 끝과 끝이 만나 있는 원이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잘랐어. 그래가지고 얘들을 펼쳤더니 이렇게 됐는데 하나였던 나무가 2개로 늘어났어. 그래서 결국에는 일직선일 때 나무의 수가 하나가 늘어나 라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요. 이 경우는 사실은 어떤 문제집이건 거의 이렇게 원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원 모양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이렇게 끝과 끝이 만나는 삼각형 내지는 사각형의 도형에서도 다 해당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아래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골 메뉴인데요. 이 경우도 사실은 지금 4학년 1학기 때 아이들 그 마지막 단원, 1학기 마지막 단원이 규칙 단원인데요. 거기에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규칙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조금 착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자르면 몇 토막이 날까? 2토막이라고 하면 애들이 2번 자르면 괜히 4토막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규칙에서 그 단원에서 배울 때 계속 무언가의 배수만 배워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뭔가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라놓게 보여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제가 막 손으로 그래요. 이렇게 자르면 몇 개 되지? 이렇게 자르면 몇 개 되지? 이렇게 자르면 몇 개 되지?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자른 횟수에 더하기 1을 하면 도막수가 나오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미리 이제 어떤 그 도막수와 그리고 자르는 횟수의 관계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는 지금 이 내용만 나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고력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쉬는 횟수라는 것이 나와요. 쉬는 횟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쉬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쉬냐 하면요. 한 번 자르고 그 다음을 자르기 전에 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5토막을 낸다. 그랬을 때는 사실 4번 자르면 되죠. 하나, 둘, 셋, 조금, 넷. 이렇게 좀 엉터리로 자르긴 했지만 이렇게 5토막을 내기 위해서 4번을 제가 잘랐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토막을 내려면 4번을 자르는데 한 번 자르고 2번 자르고 3번 자를 때까지는 쉬어져요. 왜? 그 다음에 잘라야 하기 때문에. 근데 4번은 자르면 그냥 끝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4번을 자르려면 쉬는 횟수는 3번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줄여나가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규칙, 노크 규칙에도 이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넘어가서
함정이 있는 문제. 이 경우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로 잘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여기서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아이들이 조금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왠지 8일째 얘네들이 완전히 채워졌다고 하면 4일째 2분의 1이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그 다음 날 우리가 2배가 된다면 그 전날은 2분의 1이다 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2번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3병에 1병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3병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1병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한마디로 여기서는 이제 다 착각하기 쉬운 문제들로 해서 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도 10일 동안 10마리가 쥐 10마리 잡으면 100일 동안 100마리 쥐가 100마리 잡을 것 같은 느낌. 예, 그렇지만 실제로 얘네들을 하나하나, 자, 그러니까 하나씩만 늘려보는 거죠. 자, 한 마리는 지금 10일 동안 10마리가 10마리 잡기 때문에, 자, 한 마리는 10일 동안 한 마리 잡고, 또 한 마리는 100일 동안 쥐 10마리 잡고, 그렇다면 100마리는 100일 동안 1000마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씩, 그러니까 둘 다 한꺼번에 늘리는 게 아니고요. 고양이 수를 늘리면 고양이 수 늘어난 만큼 계산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 날짜를 늘렸다 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기만 하시면, 주의하시면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시행착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실제로 해보고 뭐 여러 번 해보면 결국에는 쉬운 방법 내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넘어가시고요. 자, 랭퍼드 문제.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도 사실은 굉장히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놓은 대로 한다면 1과 2를 놓게 되면 1과 1 사이에는 이렇게 자 하나가 비어있는 경우에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경우인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경우를 다 나누어서 그 안에서 또 경우의 수를 찾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우 가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은 조건이 여러 개 주어 있을 때도 어떤 조건을 먼저 생각하면 그 범위를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분수에 대한 문제를 풀 때나 아니면 수의 크기나 이런 것들의 문제를 풀 때에도 항상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건이 여러 개 주어졌을 때 내가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조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1을 먼저 놓지 않고 4를 먼저 놓아서 하나, 둘, 셋, 넷 비어있는 이런 경우와 그리고 자 이렇게 된 경우와 자,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3을 놓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 요 경우는 안 나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 놔지고 그 다음에도 사실은 자, 요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자, 잠깐 치워놓고요. 자, 따져보면 실제로 2가 놓이는 경우는 이렇게 놓이고 자 이렇게 놓이면 이 경우는 한 가지 경우로 완벽하게 조건이 맞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왔지만 자 이 경우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3과 3을 이렇게 놓게 되면 사실은 2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게 돼요. 자 2와 1이 맞춰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 빼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자,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자, 요 경우 하나가 남았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과 3의 조건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찾게 되면, 사실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2와 2를 놓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자, 요 경우만 생각을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2를
이렇게 1과 2와 2를 놓고요. 그리고 자, 1과 2를 놓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윗줄에 있는 아이와 이 아랫줄에 있는 아이는 서로 완전히 거울처럼 완전히 반대로 오른쪽으로 뒤집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우의 수가 조건이 덜 나오는 그런 경우를 먼저 해줘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이건 조금 더 좀 복잡하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처음 아이들하고 조금 해주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기보다는 저는 먼저 자, 이런 모양을 한번 좀 보여줘요. 요거는 저희 C2M 클래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1번부터 6번의 수를 가지고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비어있는 데가 6군데죠. 자, 그런데 이런 수들을 이용할 때는 실제로 아이들한테 쓰게끔 해요. 1, 2, 3, 4, 5, 6 해서 하나 넣을 때마다 지워주는. 그리고 좀 선명하게 어떤 내용인지가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실제로 딱 눈에 보일 수 있게 어떤 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수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볼 수 있게끔 적게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칩을 이용해 볼게요. 자, 중요한 건 만약에 진짜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수들은 연속수가 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요. 자, 실제로 만약에 이런 데 한번 수를 넣어 볼게요. 제가 자, 3이라는 수를 넣었을 때 이 수와 연속수는 사실 2와 4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을 가지고 3과 연결되어 있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자, 수들을 넣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넣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다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만약에 4라는 수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3과 5라는 수는 이 4와 연결되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자리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남아있는 수들은 3개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이 경우에 아이들이 조금 똘똘한 친구들은 바로 파악해요. 연속수가 하나밖에 없는 수들을 넣어야겠구나.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6을 넣어주고요. 자, 그렇다면 이 6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수는 여기밖에 없겠죠. 그 수를 여기에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과 같은 조건이 자, 이쪽에 1을 넣어주고요. 걔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쪽 자리에 연속수를 넣어주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수들은 여기 5가 있으니 여기 4를 넣고 나머지 3을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넣어줄 수 있고요. 앞에서 랭퍼드 퍼즐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완전히 돌림 모양이 똑같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한 방법으로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겠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다리의 수가 가장 많은 이 자리와 이 자리에 1과 8을 넣고 여기 1이 들어갔다면 연결이 되지 않는 2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8을 여기에 넣었다면 연결이 되지 않는 7을 여기에 넣고 나머지 수를 배치를 해준다는 거. 예, 그렇게 풀어주면 아이들하고 쉽게 아마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미있는 강 건너기 게임입니다. 자, 요거는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여기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여기서 지금 나와줬는데요. 개와 배추는 함께 있어도 돼요. 결국엔 그거예요. 개하고 배추는 같이 놔둬도 된다는 거. 그렇다면 적절히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와 식인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 경우도 자, 지금 제가 선교사로 하고요. 식인종으로 주황색을 식인종으로 해서 제가 한번 몇 번 만에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때 모두 다 강으로 건너갈 수 있는지, 강을 건너갈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들이 무조건 뭐 어떤 식으로 되건 처음에 이 어떤 비율이 맞지 않으면 돼요. 않으면 안 돼요. 뭐 두 개이거나 하나이거나 무조건 그렇게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옮겨준다면 얘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시작은 이렇게 식인종만 2개가 옮겨지겠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뭔가 돌아올 때는 무조건 혼자서 돌아온다는 거. 자, 비율이 맞지 않으면 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맞춰가지고, 자, 좀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강 건너기는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이 돼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요 내용, 지금 사막 통과하는 거, 이 내용이 사실은 조금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데에도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자, 요거를 제가 조금 표로 만들어 왔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자, 사막을 통과하는데 46쪽에 나와 있는 각각 최대 4일 동안씩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최대. 그러니까 4일치 이상씩은 가지고 갈 수 없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데요. 자, 지금과 같은 경우는 가나다 3명이기 때문에 자, 4일치씩 먼저 식량을 가지고 갈 거예요. 가나다 3명이 식량을 가지고 갈 건데요. 자, 여기서 같은 그리고 또 조건을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 다시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그냥 가면 끝인지 그거까지 한번 조금 자세하게 잘 보셔야 하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하루를 갔을 때 하나씩을 자, 하루치 식량을 쓸 거예요. 이렇게 옮겨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자, 여기에서 이 친구들한테 이건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다시 지금 돌아와야 해요. 안 그러면 여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갈 것을 하나 옆에다가 따로 놔둬야 돼요. 여기까지 갔으면 만약에 이 친구가 돌아온다면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의 식량을 주고 자, 이 경우에는 2개가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넘겨주면 4일치 식량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루를 더 가게 돼요. 자, 그러면 하루치 식량씩을 더 먹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틀치 식량을 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로 빼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틀치 식량을 놔두고 자, 하루치 식량만 놔두면 이 친구가 또 지금 4일치 식량을 가질 수 있게 됐죠. 자, 그리고 다시 하나, 둘 해서 이 친구는 이틀치 식량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 넘어갔을 때 한 번 먹고 또 하루 넘어갔을 때 한 번 먹고 하루 넘어갔을 때 한 번 먹고 하루 넘어갔을 때 한 번 먹어서 결국엔 6일째 되는 날 우리는 6일이 걸리는 사막을 건너갈 수 있게 자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아래 문제 같은 경우는 9일치 식량을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자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자, 요 경우는 지금 2명이에요. 그쵸? 2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고 9일치 식량을 한 번에 최대한 들고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조건이 뭐냐면요. 2사람 모두 무사히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자, 갈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하루를 가요. 자, 그러면 하루치 식량을 먹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또 하루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틀치 식량을
먹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부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친구가 주고 돌아간다 그러면 이틀 동안 다시 와야 하기 때문에 따로 식량을 좀 이렇게 따로 비축을 해둬야 해요. 자, 그리고 나머지 5개를 여기 올리면 한 번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식량의 양이 9일치 식량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를 더 가볼게요. 이렇게 하루를 더 가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3일을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면 3일치 식량이 필요해요. 따로 빼둘게요. 그리고 나면 지금 여기 이 친구는 6일치 식량, 이 친구는 3일치 식량이 남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3일치 식량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자 하루를 더 가게 되면 하루 한 번 더 먹게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가게 되면 한 번을 더 먹을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루를 더 가면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일치 식량이 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갈 수 있는 날짜는 6일치를 갈 수 있는데 하루에 20km를 간다고 했으니 120km를 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조금 자세히 아이들하고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리 건너기인데요. 이것도 조금 사실은 중간중간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한테 실제로 아이들이 아마 조금 찾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이들이 좀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을 어머님들이 한 번쯤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게 실제로 여기서 10분과 5분이 걸리는 아이들은 짝꿍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 이렇게 다리를 건너갈 때 사실은 지금 4명의 아이들을 다리를 건너게 하려면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다리를 건너가게 하려면 자, 2명이 갔다가 1명이 올 것이고요. 2명이 갔다가 1명이 올 것이고 또 2명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건너가는 거는 이렇게 3번 건너가게 돼요. 3번, 1번, 2번, 3번 건너가게 되고요. 돌아오는 건 2번, 혼자서 2번 건너오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무조건 5분과 10분이 걸리는 아이들도 넘어가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짝꿍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5분과 10분을 짝꿍 짓는 거죠. 그래서 5분과 10분 아이들을 짝꿍 지어가지고 건너가게 하는데 중요한 건 자,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이에요. 돌아오는 아이들은 혼자 돌아올 때 빨리 돌아와야 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1분과 2분으로 굉장히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얘네들을 같이 짝꿍 지어서 보냈을 때 아무도 없으면 얘네들 중에 하나가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이렇게 조금 시간이 덜 걸리는 아이들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1분, 2분, 5분, 자, 10분이라면 이렇게 먼저 1분, 2분 아이들을 짝꿍 찍는 거예요. 자, 갔어요. 자, 근데 뭐 이 중에서 뭐 1분을 돌아오게 할까, 2분을 돌아오게 할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1분도 돌아오고요. 2분도 한 번 돌아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분짜리를 한번 돌아오게 해볼게요. 먼저 이쪽으로 갔을 때 2분 걸렸고요. 다시 돌아오면 2분 걸려서 지금 토탈 4분이 걸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5분과 10분을 짝 찍는 거예요. 갔어요. 그럼 10분이 걸리겠죠. 그러면 여태까지 한 걸로 봤을 때 14분이 토탈 걸리게 되겠고요. 이때 얘를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1분이 걸려가지고 15분이 걸리고 여기에서 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토탈 17분이 걸리는 다리를 건너는 방법이 될 거고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갔을 때 1분이 돌아오지 않고 2분이 돌아와도 상관없어요. 자, 2분이 돌아오고 간 다음에 1분이 어차피 또 다시 오기 때문에 2분이 한 번 오고 1분이 한 번 오기 때문에 누가 돌아오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리고 여기 49쪽에 2번 같은 경우도 1, 2, 5, 6분도 지금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50쪽에 2번 문제를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단원이니만큼 조금 어떤 그 앞쪽에
요 재치 있게 풀기 같은 문제로 사실은 요게 그런 의도로 낸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아이들하고 전 문제 풀 때 그러거든요. 실제로 뭐 답지에는 이러저러하게 설명이 돼 있으나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면 항상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설집에 보면은 여기에서 뭐 실제로 뭐 전체 우유 한 컵에서 뭐 얘가 먹은 우유의 양은 2분의 1이고 뭐 얘는 뭐 전체적으로 뭐 절반이 물이 섞였기 때문에 뭐 4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자, 문제를 읽어보면 여기서 새 요괴는 우유와 물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마셨습니까? 이가 문제예요. 자, 그 경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먼저 우유를 한 컵 줬어요. 자, 처음 시작이. 그리고 물은 중간에 이제 한입 요괴가 절반을 먹었기 때문에 물이 절반이 채워져요. 결국 물이 2분의 1컵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절반을 또 먹었기 때문에 2분의 1이 채워져요.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이걸 모두 다 마셨잖아요. 그렇다면 우유 한 컵과 물 한 컵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모두 마셨으니 결국에 새 요괴는 우유 한 컵과 물 한 컵을 마신 거겠죠. 마신 양이 같다.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한 번쯤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1쪽의 달팽이 문제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4, 5,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또 풀 수 있을 거고요. 어쩌면 또 굉장히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거의 대부분 틀려요. 그런 경우에 저는 한 3학년 정도 아이들도 문제 해결의 길잡이나 뭐 이런 다른 사고력 교재에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어서 이런 경우에 저는 무조건 표를 그리게끔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날짜 하루에 낮에는 얼마 올라가고 밤에는 2 내려갔으니 1 되고 다시 또 3 올라가고 2 내려가고 3 올라가고 2 내려가서 쭉 얘네들 나열하게 해서 실제로 15m가 올라가려면 13일이 걸린다. 라고 찾을 수 있게끔 해주고요. 이제 이게 특히나 5학년이나 조금 고학년의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3m 올라가고 2m 내려가? 그러면 하루에 결국엔 1m 올라가네? 해서 15m 올라가려면 15일이 걸린다라고 답을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3m가 올라갔으면 자, 예를 들어서 15m까지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는 2m 미끄러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끄러지는 걸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올라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실은 요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낮의 결과만 보면 결국엔 우리가 얼마가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한테 큰 이제 학년이 높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여기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요거는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뭐 얘네들을 이제 뭐 놨을 때, 자 지금 뭐 이 앞에 위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그냥 조금 아이들하고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거는 지금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처럼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말로 자, 동전 4개를 가지고 한 줄에 4개씩, 동전을 가지고, 여기서는 7개죠. 7개를 가지고 내가 한 줄에 4개씩 되게 직선을 2개 만들겠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직선이 4개씩 들어가는 직선이, 동전 4개가 들어가는 직선이 2줄 나오려면 이렇게 8개가 있어야 하는데 7개밖에 없어?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것이 하나가 공유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공유된 것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개수가 점점 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재밌게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이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건 지금 고학년 교재이니까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추가로 조금 문제를 내서 아이들하고 좀 해결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동전을 10개를 줘요. 10개를 주고요.
한 줄에 4개씩 들어가게 5개의 줄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직선에 4개씩 들어간다는 5개의 직선이 필요하다면 4, 5, 20 해서 20개의 동전이 필요한데 자 그렇게 주지 않고 저는 10개만 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그렇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되어 있는 아이가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어떤 모양이 나와야 할까? 해서 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자, 별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 줄, 2줄, 3줄, 4줄, 5줄이 돼서 자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 한 줄에 4개씩 동전이 들어가는 직선 5개를 만들 수 있게 돼서요. 자 이런 것도 조금 학년이 높은 친구들하고는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57쪽의 2번과 같은 경우에도 6개의 컵 중 연속된 3개의 컵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컵을 한 개만 움직여서 빈 컵과 물이 든 컵이 번갈아 있게 하는 방법을 쓰시오. 이거는 아이들이 바로 찾아요. 얘하고 바뀌면 된다고. 근데 그러면 한 개만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닌 거죠. 여기서는 꼭 컵을 바꾸지 않아도 이 안에 있는 물만 부으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냥 우리가 굉장히 고정관념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58쪽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6학년 아이하고 이걸로 해봤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뭐 너무 이게 지문이 길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지금 그거예요. 자, 중요한 건 25마리 경주마가 있는데 그래서 가나다 마루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매겨져서 지금 25마리를 다 번호를 매겨놨어요. 이때 최소한 자 타이머가 없이 경주를 시켜서 말을 뽑아야 하는데 한 경주에 5마리씩 뛸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5마리를 경주를 해서 자 이렇게 번호를 1등 아이들을 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리고 6번째 한번 경주를 시켰더니 가나다라 마의 순서로 얘네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각 팀의 1등짜리 아이들끼리만 경주를 시켜서 그때 중요한 것은 3마리를 골라서 경주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누구일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의 뒤쪽에 가보다 늦은 가2와 가3 같은 경우에도 나보다 빠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가보다는 늦지만 나하고 경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2하고 가3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나2와 나3과 같은 경우를 봤을 땐 가1도 확실히 나보다는 빠른 아이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아이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더 빠르기 때문에 자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나1 같은 경우에는요. 나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 2, 3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나 3번 같은 경우에는 1, 2, 3 들어가면 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 3은 제외가 되고요. 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하고 다보다는 가와 나가 무조건 빠른 아이이기 때문에 다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더 얘보다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등 안에 자, 지금 중요한 건 3등 안에 들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제일 빠르고 그 다음 빠르고 그 다음 빠를 수 있기 때문에 3등 안에 들 수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도 3등 안에 들 수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도 3등 안에 들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추가로 더 적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겠죠. 경주를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5개 지금 경주마들을 경주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뒤로 넘어가시면 이 페리티 문제도 사실은 잘 나와 있는 문제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너무도 친절해요. 체스판을 주어줬어요. 근데 사실은 체스판을 주어지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8 곱하기 8 이런 격자판이라면 그냥 무늬만 그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체스판처럼 만들어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 도미노가 하나는 색칠이 되어 있고 하나는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로 뒀을 때 결국에는 이 흰색과 검은색이 하나씩 소진이 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이 2개 빠져서 결국에는 채울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채울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홀수를 몇 번 더하면 홀수가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홀수는 짝수번 더하면 짝수가 나오고 홀수번 더하면 홀수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처음 시작이 흰색 칸 안에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더 많은 개수가 되어 있는, 이게 지금 색칠이 반대로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색칠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색칠이 되어 있는 게 5칸인데 얘는 색칠이 되어 있는 칸 쪽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많은 수의 칸. 한마디로 색칠이 되어 있는 거건 색칠이 안 되어 있는 거건 많은 개수로 되어 있는 그 칸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개수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색칠은 지금 4개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색칠되어 있는 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얘는 갈 수가 없게 되죠. 결국에는. 자, 그런 것들 여기서 찾아줄 수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좀 헷갈리고 재밌는 문제인데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미리 와서 여쭤본다고 그러고 못 여쭤봤네요. 여기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조금 그냥 스킵해서 제가 좀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잘못된 오류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 이 뒤쪽에 연역 추리. 지금 요거 논리 문제는 실제로 연역표를 이용한 논리 문제는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중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고요. 한 3학년 정도 아이들은 좀 간단하게 뭐 한 3가지 조건들을 주어져가지고 뭐 직업을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색깔을 찾는 거 종류로 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외교관과 경찰은 다른 사람이다. 그런 것들 간과하고 넘어가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어서 자, 하나하나 얘네들을 채워줘가지고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참과 거짓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꼬마 요괴 넷 중 하나만 참말하고 나머지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훔쳐간 요괴, 범인을 찾는 거죠. 범인을 올보라고 생각하고 딴짓이라고 생각하고 멍하니라 생각하고 거꾸로라 생각하고 해서 걔네들의 조건을 다 따져봐가지고 나머지 아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이 하나, 거짓이 3개인 경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 얘네들은 참 2번에 거짓 2번이고 얘네들도 다 거짓이 3번이 아니죠. 그러니 딴짓 요괴가 범인이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건에 맞는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누가 범인이라고 가정했다면 아니면 누가 무엇이라고 가정했다면 이라고 해서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거는 지금 뭐 일단은 요괴가 4이 있는데 이렇게밖에 말이 없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간단한 표를 그려가지고 아이들이 풀게끔 해주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잠만자 요괴가 1등이 참인 경우, 요 말이 참이던가 이 말이 참이던가 둘 중에 하나가 참인데 이 위에 말이 참인 경우에 따져보니 말이 안 되고 자, 이 말이 참이니 따져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인데요. 여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니까 조금 더 제가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거리와 빠르기 이야기가 나와요. 과학에서 속도하고 거리하고 시간에
관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주 어려워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가 1시간 동안 10km 갔어. 2시간이면 얼마 가겠니? 라고 해서 실제로 거리와 속도와 시간의 관계를 조금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아주 간단한 문제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첫 번째 76쪽과 77쪽에 나와 있는 문제는 어찌 보면 약간 재치 풀기예요. 재치 있게 풀기라는 건데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이 뛰어 요게는 1시간에 15km를 가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20km 미터 떨어져 있는데 1시간에 10km의 빠르기로, 그렇다면 이 친구도 10km, 이 친구도 10km를 1시간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1시간에 20km를 오게 되죠. 결국은 만나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1시간 동안 뛰어 요게는 얼마를 가겠냐? 결국은 15km 되겠죠? 어떻게 움직이든 무조건 뛰어 요게는 1시간에 15km를 가니까요. 여기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78쪽과 7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방정식 부분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같은 방향으로 돌고 그리고 뭐 다른 방향으로 서로 돌았을 때 만나는 것. 그것들을 이제 방정식에서 뭐 X, 이를 이용해가지고 1차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번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하고 넘어가면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서도 조금 어렵지 않게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뛰는 거는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크게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체가 10km짜리 그런 뭐 호수다 했을 때 이 친구는 2km씩 가고 이 친구는 3km씩 갔다. 그러면 2km, 3km 갔고 또 2km, 3km 가면 자,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에 1km, 2km, 1시간에 2km 갔으면 2시간에 4km 갔고 그리고 2시간에 6km 갔어. 결국에는 얘네들이 호수를 토탈 5km를 갔구나라는 것만 여기서 알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뛰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같은 방향으로 뛸 때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풀이 과정을 보면 같은 방향으로 걸을 때는 자, 태경이가 테두리보다 연못을 한 바퀴 더 돌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또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좀 제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친구가 빨리 뛰는 친구, 이 친구가 천천히 뛰는 친구예요. 막 뛰는 거죠. 아이고 만났네. 그럼 이 친구는 한 바퀴 돌고 여기 왔고요.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애들이 이쯤 하면 얘기해줘요. 학교에서 우리 달리기 할 때 그런 경우 있어요. 한 바퀴 더 빨리 가가지고 만났어요. 걔랑. 뭐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한마디로 얘네들이 만나는 것은 한 바퀴를 이 친구가 빨리 돌는 친구가 돌았을 때 만나는구나. 결국에는 둘의 거리차가 이 호수의 길이의 차구나, 호수의 길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실제로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km로 가고 한 친구가 2km로 간다면 1km씩 1시간에 1km씩 차이가 나는데 한 바퀴를 다 돌려면 전체적으로 10km이니 10시간을 돌아야 하겠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좀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자, 지금 터널을 통과하는데요. 자,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요 하나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1000이라고 하고 1000m? 너무 짧은가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지금 기차가 자 움직일 건데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는 완전히 통과하는 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진짜 이제 좀 저학년 친구들, 처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차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분에 100m를 간다. 그러면 그냥 10번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1분에 100m를 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면
이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통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통과하려면 사실은 이 기차의 길이만큼을 더 가야 해요. 한마디로 이 기차의 길이가 만약에 뭐 200m짜리였다. 그랬을 때는 실제로 1000m만 가면 안 되고요. 1000m에 200m를 더한 1200m를 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1분에 만약에 100m를 갔다면 1200m를 가야 하기 때문에 12분이 걸리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기차의 길이까지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하고요. 이 문제도 사실은 중학교의 방정식에 또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자, 이런 이해가 되어 있어야 사실은 이제 올라가서도 조금 쉽게 이해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지금 이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초고속 열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요. 아까 같은 경우는 기차의 길이만큼을 더해서 속도로 나누어줘가지고 시간을 구해줬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으려면 이 상태면 안 돼요. 이 상태부터요. 그리고 사실은 기차 이 터널만큼 가려면요.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경우는 너무 많이 가게 돼서 보이게 되겠죠.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만큼 간격에서 기차 길이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한마디로 아까 기차 길이가 200이었기 때문에 1000m에서 200을 뺀 800만 가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줘야 되니까 800만 가주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분에 100m를 가는 거라면 8분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완전히 통과하려면 기차 길이를 더해야 되고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을 생각하려면 기차 길이를 빼줘야 하는 그런 문제이고요. 요것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조금 어디에서 많이 활용되는 문제냐면요. 이제 5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리막이 단원이 있어요. 올림이나 버림 그리고 반올림을 설명할 때 사실은 올림. 자, 올림에서 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뭐 선물을 사는데 뭐 고민형 선물을 살 거다. 근데 같은 학교 아이들 전체한테 줄 거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 얘네들을 한 개씩 한 개씩 파는 것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10개씩 묶여 있는 걸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100개씩 묶여 있는 걸 사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올림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5명을 모으지 않아도 1인당 드는 돈이 더 적게 되기 때문에 단체로 표를 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요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사실은 해설집을 보면 거기 해설에는 조금 설명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풀이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복숭아 50개를 샀어요. 그런데 3,000원이 들었어요. 자, 50개를 샀는데 3만 원이네요. 자, 3만 원이 들었어요. 자, 이 경우라면 3만에서 자, 50을 나누니까 자, 하나당 600원이 드는 거겠죠. 자, 첫 번째 답이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에 팔았습니까? 200원씩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파는 건 800원. 근데 우리가 몇 개를 팔았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며칠 지나서 썩은 복숭아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복숭아를 팔면 모두 다 팔면 얼마의 이익이 생깁니까?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렇다면 팔지 못해서 버린 게 뭐 얼마입니까? 뭐 그리고 한 개를 버리면 이익이 800원 없어진다. 사실은 이것도 알지 좀 생각하기 힘들어요. 한 개 버리면 800원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내가 산 비용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자, 얼마의 이익이 생겼냐면 3,600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내가 들어온 수입은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하나를 0을 더 그랬네요. 자, 실제로는 내가 이만큼을 주고 샀지만 팔을 때는 이만큼을 주고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3,600원의 이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얼마에 팔았죠? 하나에? 8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만큼을 자 800원을 주고 팔았기 때문에 자 42개라는 게 나와요. 그렇다면 내가 파는 게 42개예요. 그렇다면 버린 건 8개다 하는 답이 나오거든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간단한 풀이법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것도 이제 뭐 한 5학년 정도 아이들 최상위 문제 같은데 좀 나와 있어요. 매스마스터나 뭐 이런 쪽에.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거기도 풀이법이 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개념이. 그래서 그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나한테 얼마를 주고 팔았는지 내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생각해서 그 하나하나의 단위로 나눠줘가지고 개수를 구하게끔 하는 이런 방법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서 명태 20마리를 한 마리당 6,000원에 사서 한 마리당 1,000원의 이익을 남겼다. 그랬을 때 이익이 남으려면 무조건 20마리를 6,000원에 샀다면 내가 낸 금액은 12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팔았을 때 12만 원보다는 많이 얻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뭐 다른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뭐 12만을 뭐 7,000원으로 나누고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7,000원에 내가 몇 마리를 팔았을 때 12만 원보다 많겠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자, 이 전화요금제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지금 보면 기본 요금제가 있고요. 프리미엄 요금제가 있고 알뜰 요금제가 있어요. 자, 그때 알뜰 요금제를 선택하는 사람은 한 달에 최대 몇 통화를 하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라고 했다면 실제로 자, 알뜰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 자, 기본 요금제는 기본 요금이 10,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한 달 통화하는데 50원이고요. 기본 요금이 없는데 한 통화에 200원씩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통화 요금은 150원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150원씩 몇 통화를 했을 때 내가 10,000원보다는 적게 들겠냐?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실제로 여기가 66통이 나와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제 기본 요금제와 이제 기본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최소 몇 통화. 아까 66통 했을 때는 알뜰 요금제가 유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67통부터 가능하겠죠. 그리고 최대 몇 통화를 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했을 때는 프리미엄 요금제와 비교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그냥 어찌 보면 기본 요금이죠. 이게 25,000원일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 요금이 얼마 차이가 날까요? 15,000원 차이가 나는데 한마디로 50원씩 몇 통화하면 15,000원보다는 적게 나오겠느냐. 라고 부등호로 문제를 풀어주면 결국엔 이렇게 같게 됐을 때 300통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적어야 하니까 299통이 되겠죠. 한마디로 67통부터 299통까지가 기본 요금제 선택하는 사람이 유리한 그런 조건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152통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요금제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7쪽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27명이 어떻게 사실은 6명씩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해요. 제일 싸거든요. 단가로 따져봤을 때. 그렇지만 인원이 똑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남는 인원이 있게 배를 타면 사실은 더 불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인원을 딱 맞춰갖고 태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여기서는 풀어주시면 되고요. 진짜 좀 헷갈리는 내용은 사실은 뉴턴산이에요. 요거는 아마 굉장히 풀어보시면서 진짜 무슨 말이래? 하고 조금 보셨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내용은 그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목장에 풀의 소가 20마리면 5일 만에 풀이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13마리면 10일 만에 모두 없어지는데 한 마리가 1일 동안 먹는 풀의 양을 우리가 1이라고 한다면 20마리가 자 5일 동안 풀을 먹는다면 100의 양을 먹을 거예요. 자, 그런데 13마리가 10일 만에 먹는다 그러면 130을 다 먹는데요. 근데 왜
개수가 이게 풀의 양이 차이가 있지. 한마디로 5일부터 10일까지 5일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30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풀이 자라났다는 얘기겠죠. 5일 동안 30이 자라났다면 1일 동안은 6이 자랐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처음 5일 동안 100의 풀의 양을 먹을 때 5일 동안은 그러면 몇 채 풀이 자라났다고 했죠? 30의 풀이 자라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30의 풀이 자라난 것을 제외하고 처음은 70이었다는 거죠. 70인 상태에서 5일 동안 30이 자라나서 5일 동안 100을 다 먹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렇다면 목장에 있던 풀의 양은 얼마입니까? 자, 70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자, 요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소 5마리가 4일 동안 100kg의 사료를 먹는데요. 자,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일에 한 마리가 1을 먹는다고 했을 때 자, 지금 소 5마리가 4일 동안 100을 먹기 때문에 지금 이건 결국은 20마리가 먹는 거다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소 한 마리가 1일 동안 먹는 사료의 양은 자 나누기 20을 해줘가지고 5kg을 먹게 될 거예요. 자, 그게 여기서 나왔고요. 그렇다면 소 8마리가 8배로 늘렸어요. 그랬을 때는 1일 동안 먹는 양은 40kg이 되겠죠. 그랬을 때 360kg이 모두 먹으려면 9일 걸린다. 자, 8마리가. 자, 그쵸? 4 곱하기 9해서 360이 되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고요. 좀 어렵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오른쪽 1번에 나와 있는 경우에도 뭐 몇 개의 기계가 더 필요합니까?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들이, 자, 예를 들어서 4대를 사용해서 15분 동안 120개를 생산을 했다. 그렇다면 60분이라면 4배가 되기 때문에, 480대를 생산할 수 있구나. 그 480개에서 우리는 자, 2,400개를 생산을 하려면 480에서 2,400개가 되려면 5배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4대에서 20대가 돼야 하는데 중요한 건 몇 대의 기계가 더 필요하냐고 했기 때문에 4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16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잘 읽어주어야 한다는 거. 예, 그거를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자, 이 문제도 배수구가 달린 물통인데요. 이것도 조금 이해하시려면 좀 쉽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개에서 1시간 동안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한 개에서 1시간 동안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1로 놓는 거죠, 일단. 자, 그래서 자, 2개에서 자, 8시간 동안 빠져나가는 양은 당연히 16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 그리고 5개에서 2시간 동안 빠져나가는 건 당연히 10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소 풀 뜯어먹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얘는 왜 얘하고 다르지? 실제로 얘는 16이 빠져나가고 얘는 10이 빠져나가는데 다 빠져나가?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위에서는 6시간 동안 지금 8시간 동안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고요. 여기는 2시간 동안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에요. 한마디로 몇 시간의 시간 차이가 나냐면 6시간의 시간 차이가 나와요. 그 6시간 동안 6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빠져나간 것만 생각했다면 6이 새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 6시간 동안 6이라면 1시간 동안은 1씩 채워지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자, 마찬가지죠. 지금 배수구를 열기 전 원래 있던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나왔어요. 자, 2개를 열면 8시간 만에 자 빠져나간다고 했는데요. 8시간 동안 채워진 게 몇이었을까요? 8이었을 거예요. 아까 1시간에 1씩 채워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16이 다 빠져나가려면 8씩 채워지는 것을 감안하고 처음 있던 양은 8이었겠죠. 자, 왜냐하면 16이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가서 다 없어지려면 채워지는 걸 빼가지고 자, 원래 있던 양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원래 있던 물의 양은 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배수구 3개를 열면
몇 시간 만에 물이 모두 빠져나갑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채워지는 것과 이제 빠져나가는 것을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게 돼요. 자, 실제로 채워지는 거는 처음에는 8이었는데 1시간 동안은 1이 채워지니까 9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2시간 되면 자, 10이 채워질 거고요. 3시간에는 자, 11, 1시간에 1씩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자, 4시간에는 자, 12가 채워지는, 여기는 채워진 물의 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계산해 볼게요. 자,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지금 3씩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3, 6, 9, 12로 빠져나가니까 결국엔 12가 채워졌는데 12가 빠져나가니까 결국에는 4시간이 됐을 때 모두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시간이 막 촉박하네요. 자, 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정한 빠르기로 자라는 이것도 좀 전에 지금 저희가 같이 한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네? 내용인데 어떻게 네, 여기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거. 네. 자, 이 경우에는 자 20마리는 10일 만에, 15마리는 15일 만에 다 먹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빠르기로 자라는 촌의 풀 이야기예요. 자, 양 10마리는 풀을 며칠 만에 다 먹는지 구하시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20마리는 10일 만에 10일 만에 다 먹고, 그리고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만큼 먹는다는 얘기일까요? 자, 자, 15마리는 15일 만에 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자, 20마리는 10일 만에, 양 15마리는 15일 만에 다 먹습니다. 자, 양 한 마리가 1일 동안 먹는 풀의 양을 1이라고 한다면, 자, 1일 동안 이제 자라는 풀의 양을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요. 자, 20마리를 자, 10일 동안 먹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200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15마리가 15일 동안 먹는다면 이것은 225만큼을 먹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5일의 차이가 나는데 25만큼 차이가 났으니까 5일 동안 25가 자란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1일 동안은 5가 자란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얘는 10일 동안 자라서 지금 200을 다 먹었기 때문에 1일에 5라면 10일에는 50이 자라겠죠. 그렇다면 50이 자란 나머지를 제외한 처음 시작이 150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150을 자, 지금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25가 나왔고요. 그래서 처음은 150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양 10마리는 풀을 며칠 만에 다 먹는지 구하시오. 처음 시작이 150이었으니까 자, 150을 그쵸? 5씩 나눠가지고 자, 30일 동안 다 먹게 되겠죠.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노크 D단계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좀 질문이 계신가요? 많이 어려우셨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저희는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라고. 좀 어려우시죠? 네. 네. 어떤 부분이 많이 어려우셨어요? 문제를 안 읽고 수업을 진행하니까 네, 맞아요.
이 영역 자체가 좀 더 그렇게 예.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D단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제 좀 보면 실제로 조금 저학년에서 B단계, C단계를 했던 친구들은 사실은 D단계 하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지 않는데요. 이거 미리 조금 풀어보지 않으시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오늘 하셨던 이 해결 전략 내용은 학교에서 어떤 교과 연계에서 다뤄지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특히나 많이 생소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예. 혼자 풀게 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혼자 풀게 해줘요. 아이들한테, 먼저 이렇게 어떤 팁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먼저 이렇게 막 좀 풀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제 아이들이 풀어냈을 때 제가 얘기해줘요. 선생님 꿀팁 하나 얘기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아, 선생님 왜 미리 얘기 안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조금 먼저 이렇게, 좀 혼자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은 좀 충분히 주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냥 무조건 아이한테 100%다 풀게 하면 아이들이 너무 막 이제 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살짝 힌트를 줬을 때 아이가 풀 수 있다면 또 약간은 조금 이렇게 힌트 같은 것들은 조금씩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